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첫 강의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일단 15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권투를 하던 예전에는 라운드를 5개 뛸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지금 같으면 15분이라는 시간은 아주 짧게 기본적인 단위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에게 이 15분 동안 강의를 하는 건 대단한 도전입니다. 무언가 이야기를 하기엔 턱없이 짧고, 또 그렇다고 깊이 없는 얘기를 하다가는 제 이름에 영향을 줘서, 요즘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터넷에 그 사람 강의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별로였어. 그 짧은 시간에 몇 번이나 줄 수 있는 건지 몰라. 고개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얘기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편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좋아하는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종이로 위장을 하고 있지만 이 안에도 아주 작은 태블릿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컨닝 페이퍼로 여러 장 들고 있는 것보다 편합니다. 폼도 나고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죠. 때문에 저는 이 태블릿을 언제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려고 애를 씁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시대, 스마트하게 잘 사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최고급의 장비를 사거나 최고급의 폰을 사거나 최고급의 태블릿을 사게 되면 나도 그만큼 같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명품 백을 들거나 고급 수트를 입거나 그게 내 그레이드를 높인다라고 오해하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비교적 디지털 장비들은 저렴하기 때문에 큰맘 먹고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15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쓸까? 전통적인 강의를 했으면 이랬을 겁니다. 그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스마트하게 쓰는 법 12가지쯤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당 한 1분씩 하게 되면 적당히 시간이 때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괜찮죠? 라고 얘기해가면서 그냥 만세 스마트폰 잘 쓰십시다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는 강의를 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원치 않으시죠? 뭐 집에 안 좋은 일 있으신 건 아니죠? 굉장히들 우울한 목소리로 얘기하시는데 첫 강의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스마트라는 키워드 자체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도록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카세트 테이프의 대명사처럼 쓰이기도 했고 요즘 학생들은 교복처럼 쓰기도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똑똑하다, 현명하다, 보고 본받을 만하다, 따라할 만하다라는 뜻의 스마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저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저 스마트폰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컴퓨터 가르쳐주는 선생님 곽동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게 20몇 년 전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컴퓨터 뭐 사면 돼요?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소리를 20년간 들었습니다. 그 20년을 듣고 이제 좀 졸업하나 싶었더니 바뀐 거죠.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어요? 어디 가면 싸게 사? 조건이 복잡하던데 좀 알려줘요. 라고 평소 안 친한 분들이 다가와서 얘기를 하십니다. 참 속상합니다. 20여 년의 공부를 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저도 공부를 합니다. 참 분야를 잘 골라야 되는데 IT 분야는 자국 깨면 달라진다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일주일 정도 안 보고 나는 다른 업종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바뀌는 게 엄청나게 바뀝니다. 정말 일주일, 2주일 안 본 게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기술 자체를 배우는 건 어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사면 좋으냐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지 마세요. 요즘 붐이라서 그렇지 그게 사실 어른을 위한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비용 생각해 보세요. 80만 원, 70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 거예요. 월에 얼마씩 해가면서 저는 저만 쓰고 싶어 합니다. 특히나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의 자격제를 도입하고 싶다라는 철없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요. 제가 극장에 갈 때입니다. 예전 폰은 좋았습니다. 그냥 벨만 울렸죠. 요즘 폰은 영화를 보고 한참 클라이막스로 가는데 4.5인치 스마트폰, 5인치 스마트폰 이런 거 든 사람들이 덜컥 켜집니다. 얼굴에 갖다 대고 받는 순간 주인공은 세 사람이 되죠. 화면 말고 객석에도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아주 인상을 써가면서 중요한 거 보고 있어. 아니 별로 재미없어. 이러고 얘기하면 정말 뭐라도 집어던지고 싶어집니다. 스마트폰이 가져온 부작용들은 그런 거기에 저는 그런 분들께는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스마트폰이 가져온 변화는 굉장히 큽니다. 어떤 것이냐? 스마트폰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결합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최첨단의 멋진 스마트폰을 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앱을 설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앱이죠.
전혀 맞지도 않는 관상을 보는 앱을 설치하고 얼굴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안경까지 벗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당신은 뚝심 좋고 듬직하며 다부진 체격을 가진 건강미 넘치는 남성상에 대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최첨단과 아날로그를 결합해서 쓰고 있는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어떤 분은 연예인 닮을 꼴 100%, 혹시 연예인 본인이십니까? 라고 나오면 굉장히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스마트폰 쓰는 현실이 돼서는 참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집어넣고 담고 있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스마트폰을 잘 쓰려면 새로운 장비에 쏟는 관심의 반 이상을 내 스스로 달라지는 데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컴퓨터를 사는 대신 스마트폰을 사면서 무언가 대단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저는 이 부담이 가져온 걱정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미국에서 평소에는 늘 지하철을 타고 다니던 이바냐라는 친구가 그날따라 짐이 많아서 택시를 탔습니다. 짐을 들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계산도 하고 요금이 비싸다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내릴 때 그만 전화를 두고 내린 겁니다.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돼서 돌아가 봤지만 택시는 이미 떠나고 분실물 센터를 찾아가 봤죠. 그런데 여전히 습득된 전화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전화라는 게 몇십만 원이 되다 보니까 돌아올 확률이 상당히 낮죠. 쪽지도 붙여놨습니다. 이반야의 휴대폰을 찾습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후사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연락이 안 와서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전화를 겁니다. 처음에 신호가 갔는데 받지 않는데 두 번째 통화 중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 받으니까 웬 어린아이가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이고 고마워요. 예, 누구세요 아줌마? 아, 저 그 전화 주인인데요. 제가 후사할 테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어린 학생인 것 같은데 이름이 뭐야? 아줌마 왜 반말하세요? 이건 우리 오빠가 나한테 준 폰인데요. 아니 말이 안 되지. 그럼 내가 전화를 어떻게 알고 걸었겠어? 아줌마 무슨 소리세요? 이건 우리 오빠가 나한테 쓰라고 준 폰이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너 그럼 혼난다. 경찰에 잡혀가. 그랬더니 아줌마 뉴욕 경찰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아세요? 제발 그러지 말고 하나 새로 사요. 떨거덕 끊어버린 겁니다.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화가 나죠. 분노에 이글이글거리는 거라고 하는데 그림을 바꿔야겠죠? 별로 와서 닿질 않는 것 같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꼭 내가 잡고야 말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럴 때 보통 남자친구가 등장합니다. 그 왜 있잖아. 영화 보면 띠딕띠딕 하면서 어디 있는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게 있다면서 이거 해서 내 전화 좀 찾아줘. 내가 돈이 얼마 들든 꼭 잡아서. 그랬더니 그러죠. 그거 불법이야.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영화에서나 되는 거지 못 찾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 인터넷에 도움을 청해보자. 인터넷에 사이트를 만들고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휴대폰 한 번쯤 잃어버린 적 있으시죠? 누군가가 도난해서 안타까운 생활의 추억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에 같이 이반야의 휴대폰을 찾으면서 보람을 되찾아 봅시다. 인터넷 사이트를 열고 그러면서 키보드를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글이 올라옵니다. 아, 그래요? 찾아가 내가 사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연락을 주지 않네요. 사샤는 나쁜데. 사샤는 내 첫사랑 이름인데? 그러면서 글들이 여러 개 올라옵니다. 그 밑에 어김없이 하나가 올라오죠. 이반야님께서 잃어버린 휴대폰과 똑같은 기종을 장만하신다면 저희 대리점에서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케이스도 드리고 액정보호 필름도 드리고 이렇게 얘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역시 쭉 나가면서 복잡한 얘기가 나가고 있다가 사람들은 그래, 디지털이지만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좀 해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이반야의 휴대폰 찾는 게 네티즌들의 즐거운 놀이처럼 돼버렸습니다. 같이 붙잡고 평소에는 차가운 디지털 같지만 이젠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광클릭이라고 할 정도로 열정적인 클릭이 일어나니까 신문사도 취재가 오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게 됐죠. 결국 뉴욕 경찰 한 사람이 이게 분실과 도난의 문제인데 갖고 가서 안 내놓은 거는 분실이 아니라 도난이고 강제 점유니까 이 서류만 쓰십시오. 제가 뉴욕 경찰이라는 얘기를 어디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글을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샤를 잡게 돼서 끝이 납니다. 2006년 5월부터 6월까지 생긴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은 세계는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이바냐, 에반, 사샤가 집어넣었던 사건들. 제가 2006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에겐 더 뛰어난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 이 에피소드는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라는 책의 첫 부분에 나왔던 건데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게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컴퓨터가 가져온 변화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해서 따라가는 게 집단지성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면에는 디지털 기술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떤 왕보다도 훨씬 더 많은 힘과 지혜와 지식과 사람을 갖고 있는 게 디지털 기술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어쩌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네티즌 수사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린 없는 게 없습니다. 찾아보면 다 보이게 돼 있는 거죠. 네티즌 수사대가 컴퓨터 앞에만 있었다면 이젠 모바일로 휴대폰을 갖고 다니면서 진짜 스마트하게 쓸 수 있는 게 달라진 점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저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면 행복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최고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지만 제가 아직 휘은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어릴 때 금고를 열고 그 금고를 털고 들어가는 범인이 나오면 금고털이에 성공했다 해서 끝나던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저렇게 열고 들어가 봤자 안에 수많은 더 작은 금고들이 있고 잡으러 오기 전에 꼭 필요한 거 하나만 콕 집어가야 그게 진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찰분들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비유를 꼭 이런 걸로 들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게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서 이렇습니다. 뭔가 꺼내는데 재주가 필요하다면 이젠 기억의 일부를, 생활의 일부를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넘기십시오. 여러분은 지식 자체를 외우는데 더 이상 연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가 시간에 관상 보고 웃거나 혹은 지식이 필요할 때 인터넷에 접속하는 걸 스마트폰으로 대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스마트폰이 디지털 생태계를 기본부터 바꾼다라는 얘기는 집안에, 방 안에 붙여있던 컴퓨터를 그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걸 들고 다니게 되면서 세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은 이미 혁신을 가져왔고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디지털을 여러분의 친구처럼 생각하셔야 스마트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만화 캐릭터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은 이건데 우리가 일단 살다 보면 스스로는 굉장히 작고 초라한 느낌이 듭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어쩜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게 낙이 없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무언가 스마트한 친구들을 필요로 할 겁니다.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서 키도 늘리고 외모도 크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스마트 기기를 정말 제대로 스마트하게 쓰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은 훨씬 더 만족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운동을 해서 키를 극복하고 성형을 해서 외모를 극복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디지털의 방식, 진짜 스마트한 방식을 채택하십사 말씀드립니다. 그건 아주 작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슈퍼 영웅들도 때로 몰려다닙니다. 엑스맨, 슈퍼맨, 어벤져스에 이렇게까지 슈퍼 영웅들도 같이 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으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은 모바일로 접속하는 소셜 네트워크 같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나 미투데이 같은 그런 걸 스마트폰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를 위해서 스마트하게 옮겨가셔도 되겠습니다. 왜? 제가 강의가 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안 풀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전혀 모르는 낯선 분, 학연지연, 혈연, 종교연, 직장연이 아닌 정말 낯선 분이 글을 하나 남기셨어요. 자신이 바뀌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바뀐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하나 주셨기에 제가 편안하게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렇지만 그 수많은 사연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모자이크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미래 사회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리에서 한 몫을 하시면서 디지털로 진짜 스마트하게 사시려면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장비 자랑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플레이하면서 스투피드가 아닌 진짜 스마트한 삶을 꿈꾸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은데 시간이 달랑 15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저하고 연락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연락해서 닿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첫 강의였습니다. 벌써 15분이 지났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고맙습니다.